네,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. SBS의 네. 그 스브스죠. 김태문 네. 기자죠. 그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명운을 걸고 네.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개발하고 있는 KF-X의 눈이 되는 네. 에이사 레이더에 관련된 어떤 기사인데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. 그 감사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감사원에 있는 감사 보고서에 KF-X에 대한 내용, 그 내용이 레이더, 에이사 레이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모종의 어떤 잘못 틀어진 거 아니냐는 이제 기자로서의 의심인 거죠. 네네. 왜냐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용이 번복이 조건이 됐다는데 수정됐죠. 그 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오류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그 뭐 에이사 레이더로 수백 킬로를 본다든가 이거 우선 잘못된 거예요. 에이사 레이더 여지껏 개발돼 있는 에이사 레이더 중에서 지상에서 뭐 운용하는 완전 그 장거리 레이더를 말고서는 그 기체에 그러니까 그 항공기에서 운영하는 레이더 중에서 수백 킬로를 탐지하는 거 없습니다. 예. 뭐 가장 지금 뭐 발달됐다고 하는 F-22 랩터에 달려 있는 에이사 레이더가 뭐 그 제식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레이더가 200km로 보면 그것도 발표는 안 합니다. 뭐 그죠. 그 극비니까 200km라도 어마어마한 거죠. 거의 날아다니는 조기 경보기 급인데 서울에서 부산. 네.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거 어떻게 보면 좀 그 로우급이라고 볼 수 있는 F-35도 130km를 조금 넘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. 그런데 뭐 수백 킬로를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. 우리가 있죠. 그리고 에이사 레이더를 그럼 뭐 수백 킬로인데 수십 킬로로 줄였다? 그건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. 그래서 여러 기사 내용에 대해서 어떤 오류는 있습니다만은 기사에 대한 내용은 그 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한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. 이 차제에 KF-X에 대한 현재 그 개발 근황이랄까 또는 뭐 그 에이사 레이더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A사 레이더가 아니라 L사 레이더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풀어주는군요. 아하. 인투 디 어른논 네. 해가지고 막 어른논에 초박. 한번 불러보시죠. 갑자기 여기 막 서늘해지고 네. 비행기에 나타나면 죄송합니다. 네. 바로 옵니다 그냥. 정말 눈으로 던지고 싶다. 춥지도 않은데 추워지네요.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 KF-X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그렇게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 나가선 대한민국 미래 국방에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뭐 그 전투기 자체에 대한 개발은 하더라도 플랜 B 정도는 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죠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플랜 B를 하기에는 요단강 건넜어요. 사실은. 건넜죠, 사실. 예. 지금 뭐 좀 있으면 2021년 그 상반기 중에 시제기가 출고가 되는데 시제기 출고를 위해서 계속해서 항전 장비 분야 4가지 항전 장비 분야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그 실용 제품을 가지고 계속 어떤 그 갖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지금 이슈가 되는 에이사 레이더, 그다음에 뭐 그 적외선 탐지 장비들, 예, 그다음에 그 EOT 장비들 이런 3가지 장비들은 지금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시제품을 가지고 지금 계속 뭐랄까 실험 중에 있는 거고요. 그 리포트에서도 문제제기한 게 메이커 특혜 아니냐라는 또 문제제기를 했었죠. 사실 한화 아니면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물론 한화 말고도 많죠. 사실은 LIG 넥스원이 되는 거 아니냐고도 얘기해서 사실 한화가 됐을 때 사람들이 응? 했던 적이 저도 있었어요. 조금은 의아했던 게 LIG 넥스원에서 사실 그 시제품도까지도 개발할 정도였고 그 다음에 뭐 해상 장비들, 그죠. 해상 무기 체계의 그 에이사 레이더들을 개발을 하고 실제 그 탑재를 했던 그 회사기 때문에 조금은 LIG 쪽에 부동호가 쳤었는데 의외로 이제 뚜껑을 여니까 한화 쪽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두 회사의 경쟁을 시키는 측면도 있지만.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죠. 고려했는데 그것이 지금 지금 이 이슈와 맞물려서 조금 다시 한번 리와인드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는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왜 한 회사에 주고 이제 한화라는 회사에 주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루트로 흘러가고 있는 거네요 지금. 어떻게 문제가 보면. 있다기보다는 뭐 감사원 보고서가 그렇게 그렇죠. 나와 있으니까 네네. 이제 그걸 네네네. 보고서 리포트를 그냥 이렇게 한 거죠. 그 ADD 측의 어떤 그
또는 그 공군 측의 그 ROC도 자꾸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조금 황당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뭐 수백 킬로를 보는데 수십 킬로 줄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. 사실 모든 실험 중에 기본적인 실험은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엘비스인가요? 그렇죠. 그 엘비스의 그 기체에 그 탑재를 해서 IAI입니다. IAI인가요? 예. 그 탑재를 해가지고 실험도 했고요.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실험은 이제 내년부터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 많은 프로그램에서 모듈을 몇 개의 모듈로 우리가 이제 구성되어 있냐 그 소자들이 뭐 이제는 웬만한 분들 다 알잖아요. 뭐 1000여 개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088개입니다. 그럼 1088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더라면 지금 F-16에 장착을 하고 있는 2개 기종의 에이스와 레이더하고 맞먹거나 조금 그 이상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런 보도는 조금은 앞서간 보도 아닌가. 그리고 하나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감사원에 전에도 있었지만 감사원에 있는 분들이 군사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런 감사를 할 때 보고서는 전문적이라기보다는 계약 내용과 절차들을 보면서 하자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. 물론 그것이 제3자가 봤을 때 뭐 어떤 좀 그런 건 있을 거예요. 있지만은 이것이 결정적으로 막 앞서 나가가지고 그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에이사 레이더가 지금 폭망 수준이다. 뭐 이렇게 막 뛰어넘고 막 이러는 그건 저희가 이제 뭐 KFX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죠. 네, 얘기했던 대로 이제 뭐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그런데 뭐 댓글에 이제 그 김태훈 기자의 이제 전작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 얘기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뭐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정도는 뭐 아닌 걸로. 그 다음에 저도 에이사 레이더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에이사 레이더가 무슨 아르고스의 눈도 아니고 뭐 수백 킬로를 어떻게 봐요? 이게 무슨 조기 경보기도 아니고. 네. 미국도 지금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. 뭐그 말 한국에서 3,400km 보는 거 나왔다면 이건 진짜 트럼프가 또 전화하겠죠. 네. 네. 헤이. 근데 이러면서. 그런 오류는 있지만 그 기사의 요지는 계약에 대한 어떤 그 컨디션이나 조건들이 많이 바뀌어 왔다. 그런 거에 대한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에 대한 기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해당 감사원은 측에서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원 측에서의 어떤 다른 해석에 대한 해명이 있거나 있겠죠. 어찌됐든 그런 기사가 나와서 지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. 그럼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제 KFX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야 될까요? 좋은 방향으로 가야죠.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되고요. 네. 지금 실패를 하면은 실패를 해도 큰일 나요 지금. 근데 성공을 들인 돈이 많아가지고 사실 성공을 한 경우조차도 이게 부담이 커가지고 공군 입장에서는 참 성공을 해도 참 난감한 상황인데 실패를 하면 정말 아주 큰일 납니다. 대책이 진짜. 없는. 그러니까 현실적인 기획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지금 많은 또 군사 부분을 다루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정말 황당할 정도로 국뽕스럽습니다. 뭐 엄청나게 뛰어나고 미국이 지금 무슨 중국과 일본이 뭐 그랬다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.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러나 KFX의 방향성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을 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었어요. 그래서 항전 장비 4가지 주요한 항전 장비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삐걱거림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삐걱거림은 어느 항공 무기 체계를 개발하든 늘 있는 얘기고 종이 비행기 제외하고. 네, 그렇습니다. 다만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좀 불분명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이 돼야 되고 성공 쪽으로 갑니다. 다만 여기서 블록 1, 2, 3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계획들이 발표돼야 되고 그것들이 계획성 있게 들어가 준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KFX로서 어떤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블록 1, 2, 3에 대한 그 개념을 잘 몰라서 블록 1은 우리가 그 세대 구분을 하잖아요. 그 중에서 4.5세대 수준의 그
전투기를 만드는 그런 개발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4.5라면 어떤 기종을 대표적인 예를 기준. 들수 아, 대표적인 있을까요? 기종은 F-15K랄지 네. 또 유로파이터, 라팔 이런 기종들입니다. 그 기종들의 특징을 보면 에이사 레이더로 뭐 무장을 하고 있고 모든 그 무기 체계들이 공대공, 공대지 모두 멀티롤. 할 수 있는 네. 사실 근데 F-16V라는 또 걸출한 게 예, 나오고 걸출한 게 나와서 이게 또 좀 걸출하다고는 하지만 애매해지고 있죠. 그렇죠. 걸출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F4.5 이상을 넘는 기체는 넘진 아니고요. 않죠. 큰 폭으로 예. 봤을 때 네. 뭐 네. 다만 수출 시장에서 아주 엄청난 경쟁자가 되는 거는 뭐 분명하죠. 라파라 8년니가 되겠네요 또. 네, 근데 뭐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네. 그 라팔의 일정도 상당히 차질을 빚고 라팔과 있습니다. 인도가 만났어. 인도 사과도 아, 아니고 참. 그렇고요.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블록 2에 가서는 여러분들 많이 그때는 뭐 스텔스가 된다고 근데 그때 스텔스가 아닙니다. 그때는 스텔스가 아니고 스텔스를 위한 그 과정에 대한 블록 2. 그러니까 공대지 무장에 또 완전 특화될 수 있는 그런 기체가 되고요. 그다음에 블록 3에 가서 이제 스텔스에 가까운 5세대 기체가 블록 돼갑니다. 분류되는? 2가 비로소 멀티롤 멀티롤이 네. 되는 거죠. 그것은 뭐 라팔이든지 유로파이터든지 다 그런 과정이고요. 사실 기대 여러분들 가는 거죠. 유로파이터가 뭐 지금 그 공대지에 특화된 기체다 사실은 아니거든요. 이제사 공대지에 특화된 기체로 가고 있는 단계. UGB에 특화된 기체 아닌가요? 아, UGB UGB 때문에 문제가 심하죠. 네. 자 이렇게 또 우리 에이사 레이더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왔길래 또 이번 한번, 기회에 네.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또 어떤 다른 정보를 갖고 있고 네.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댓글을 통해서도 주시고요. 또 우리가 또 함께 또 토론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청취자 함께 토론 밀떡